전 태어날 때부터 농인이었어요. 아니요, 선천적인 건데 지니가 원래 있었으나 제가 너무 무디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제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처음 만나면 성격이나 그리고 외모 그리고 어떤 행동 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상소통이라서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마음 통하려면은 이상소통이 필요한데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거 알면은 이상소통 좀 피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친해지고 싶으면 먼저 가는 편이라 유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 제가 노인들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에요. 좀 냉담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친 도움. 청각장애에 대한 좀 무관심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좀 두려움 느끼죠. 제가 호주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먼저 말 걸어도 제가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엉뚱한 대답하거나 아니면 내 말이 알 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호주에 갔을 때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데 망설이면서 말을 못하고 있으면은 먼저 눈치를 채고 와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좀 소심한 거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착공이 생겼는데 전 그냥 고개를 숙여서 공부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근데 너 짝꿍이 너한테 인사를 했는데 너가 무시를 해서 짝꿍이 되게 무안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청각장애이니까 잘 못 듣는 때가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애가 안 들린다. 청각장애가 있다. 언어 치료부터 쓰다. 언어 치료부터 쓰다. 왜? 나랑 소통해야 되니까. 애기가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소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소리가 없으면 헬렌 켈러도 그렇게 말하는 게 있던데 시각장애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소리가 없으면 사람이랑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3살 때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청각장애 4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왼쪽은 정말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리는데 오른쪽으로만 보통 사람 정도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고음은 못 들어요. 고음. 예를 들면 노래할 때 아이유 3단 고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못 듣고 피아노 건반 칠 때 끝부분에 있는 그쪽도 못 듣고 사람들이 인구 와우나 고창내 쓸 때 뭐 무조건 다 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 그것도 좀 오해가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게 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청각 2급이다 보니까 인구 와우 빼면 둘 다 아예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언어 치료는 뭐 계속 받아야 하는가? 평생 받아야 하는가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 사회가 농인 아니면 다른 장애인 미치가 아니라 청인, 일반인 그 중심이어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그 장애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다 똑같이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관대하게 생각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좀 어눌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책을 펼쳐서 발음해서 읽는 습관이 좀 남아있어요. 청각장애인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면 너가 왜 청각장애?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부르면은 그냥 알아서 듣겠지. 솔직히 청각장애인은 아무리 말 잘해도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무조건 수화를 사용한다. 솔직히 청각장애인 수화 모르는 사람 있고 수화를 조금 아는 사람 있고 완전 수화만 사용하는 사람 있거든요. 어딜 가도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단둘이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많아지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 그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끼어들 수가 없거든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난 나만을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해? 이렇게 끼어들면은 솔직히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하다가 흥이 깨지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거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더 잘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참여를 하겠지만 그냥 그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각장애인이라서 소외감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뭐 나온 학교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많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정의는 저랑 같은 일반 학교도 나오고 생각도 비슷한 편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노인들도 있을 때는 다 예쁘고 싶고 멋지고 싶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막 사귀고 싶잖아. 근데 아이들은 쉽게 만나잖아. 근데 노인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 같은 지역에 살거나 뭐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그뿐이지. 뭐 처음들은 뭐 클럽 같은 데도 가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난 놀러 다니잖아. 근데 노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못해. 연애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끼리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매일매일 다투게 되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간다 이러는데 내가 그걸 이해 못해주면 그런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대화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사니까 대화 좀 하는 정도? 자매니까 대화를 하긴 하는데 약간 들키는 대화를 한 거는 해본 적이 없었죠. 안 했죠. 그때는 다들 철도 없었고 챙겼도 없었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는 최근이래. 예전에는 이런 것들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매라서 사소한 걸로 다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노인이고 얘는 청년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듣는 거에 대한 거를 동생이 어릴 땐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장애를 알게 된 후부터 더 잘 통했는데 보청기 할 때 처음에 끼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이제 몰드라고 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저는 너무 가르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답답하다 동생한테 말했더니 그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커가면서 느꼈던 이런 게 이 답답함이 그 답답함이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동생의 답답함을 같이 느끼고 아 맞아 이게 이랬었구나. 예전에 저는 성인의 입장이었지만 동생이 노인이어서 집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냥 홈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애기들이 일찍 자기를 원하니까 9시? 10시만 되면은 집에 불을 다 꺼요. 그러면 우리는 동생이 안 들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 창문을 열어놓고 달빛을 보면서 동생이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음성으로. 동생도 언어치료를 많이 받아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내일 아침에 나 7시에 깨워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그래서 달빛을 보면서 7시? 이렇게 물어봐요. 7시. 그러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져서 7시 내가 다시 물어본다는 걸 확인하면은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그때 옆방에서 잘하고 시끄럽다고 하시면 동생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이걸 만져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일 아침 7시에 제가 알람을 듣고 동생을 깨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밤에 부모님 몰래 동생이랑 둘이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오빠도 어리고 저도 어렸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빠는 보청기를 꼈는데도 왜 알아듣지 못해?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서운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혼자 참았어요.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걸 해결했던 계기가 제가 오빠 방 청소를 하다가 오빠의 수첩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첩을 보고 많이 울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소원, 희망 3가지.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하기. 두 번째, 내 직장 성공하기. 세 번째, 내 동생 귀 고쳐주기 라고 써있는 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아마 오빠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엇나가고 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위해서 혼나더라도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야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오빠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혼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보청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착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어 슈즈를 초등학생 5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좀 더 잘 듣고 싶었고 병원에 엄마랑 둘이 갔는데 와이어 슈즈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 엄마가. 그때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이어 슈즈 할까 말까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뭔지 모르잖아요. 철이 없으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엄마가 그때 눈물을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우는 거 보고 내가 이거 하면 엄마가 행복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겠다고 했죠. 저는 어렸을 때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으로 살아왔다가 왔고 동생은 어렸을 때 4살, 5살 때 고열을 알아서 수술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내딸이고 더 아프다고 동생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동생한테만 더 다독거려주고 아침에 깨울 때도 나한테는 그냥 발로 막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동생한테는 아이고 우리 애기 일어나 이런 식으로 다독거려줘서 일어나고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비싼 보청기를 해주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비싼 보청기를 안 해주고 동생한테는 비싼 걸 해준다 날 사랑하지 않나 나는 안 사랑하나 이런 식으로 대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커서 19살이 돼서야 제 장애를 발견했는데 그 장애를 발견했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똑같이 보청기를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동생 한쪽만 사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너무 몹쓸만 했구나. 근데 저는 가족 중에 저 혼자 노인이고 부모님은 제가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제가 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실 줄도 아니시고 인정하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거를 더 하라고 하시고 발음 연습 같은 거라든지 제가 못하는 사람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냐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건 어릴 때 자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수화통학과 다니다 보니까 노인이나 노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닫게 되니까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을 해요. 들이쉬고 난 뒤로는 어릴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얘기를 준 것 같아요. 20대는 젊음이 가장 큰 무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30이 되면 20대를 진짜 너무 부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별을 하는 사람들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면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을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인들 때문에 못하는 일은 분명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때문에 이거를 하면 더 이런 장애가 있어도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보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도 도전하는 게 나중에 너가 실패했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라고 해보고 싶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시는데 저는 장애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아예 안 들리거나 팔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저도 그 상황이 닥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저한테의 장애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회라고 해서 또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10%의 장애라는 기회를 통해서 나머지 90%의 유전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밑거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얘기를 할 때 일모양 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필담이 있어야 돼. 써주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왜 몰라. 봐. 이렇게. 이건 마치 시각장애인한테 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청각장애를 가진 작은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후배 청각장애인들이 이런 오해를 덜 받아서 덜 상처받기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오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